뉴욕시가 드볼라지오 시장 취임 후에도 선거 공약과는 달리 빈부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망명 신청을 제한한 트럼프 행정부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청소년에게 심각한 폐질환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진 전자담배를 미 전역에서 퇴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검찰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조 규정의 시행 저지를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오피오이드 제약사에 거액의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양준하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빌 드볼라지오 뉴욕시장의 취임 후에도 뉴욕시의 빈부격차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맨하튼 인스티튜트는 드볼라지오 시장이 취임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뉴욕시 빈부격차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맨해튼 인스티튜트는 드볼라지오 시장이 취임 때부터 두 개로 나뉜 도시를 강조하며 뉴욕시의 경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중산층을 포용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구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형 아파트 치안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살인 강간 사건이 2011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강도, 폭행, 자동차 도난 등을 포함한 전체 범죄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맨해튼 인스티튜트의 알렉스 암모비치 도시정책 전문가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드볼라지오 행정부가 무상 프리-K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맨해튼과 퀸즈, 브롱스, 브루클린을 잇는 페리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좋은 정책도 보여주긴 했지만 강조해왔던 두 개로 나뉜 도시 해결에 결과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미국으로 오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경유국에 먼저 망명 신청을 하도록 강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난민 정책 시행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남쪽 멕시코 국경을 통한 난민 유입을 억제하려는 이 조치는 1심과 2심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일부 제동이 걸렸으나 보수 우위인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7월 과테말라와 멕시코 등 경유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캐러밴에게만 미국 망명 신청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IFR을 발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자신의 손을 들어준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친절한 미국 대법원이 망명의 경계선을 긋는 데 승리를 가져다 줬다고 환영했습니다. 앞으로 미 전역에 향기를 넣은 전자담배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연방식품의약청 FDA가 가향 전자담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규정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자담배 흡연자들이 의문의 폐질환으로 잇따라 사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전자담배를 이용하다가 폐질환이 발병된 환자가 전국 33개 주에서 무려 450명을 넘었으며 이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6명이 숨지는 등 갈수록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새 규정의 골자는 가향 전자담배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렉스 에이지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몇 주 안으로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면서 새 규정이 발표되면 30일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부터 가향 전자담배 판매가 중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조 새 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에 또 한 번 앞장섰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10일 이 규정 시행을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맨하튼의 연방법원 뉴욕주 남부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시민권자나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가 아닌 이민자들의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사실상 차단하려는 취지의 새 규정은 오는 10월 15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검찰이 이미 지난달 20일 새 규정 폐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 관련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규정이 발효될 것을 고려해 이날 우선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입니다. 본 소송에는 뉴욕주뿐만 아니라 뉴욕시와 뉴저지,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일리노이 등 13개의 주도 합세했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새 규정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민자들의 삶에 공포와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를 제조하는 제약사와 의약품 유통업체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보도에 오정남 기자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제약사들이 이익을 거두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처방하면서 뉴욕 주민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사치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갔다며 이제는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물리고 생명을 구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지난해 오피오이드를 비롯한 약물 남용으로 주에서만 3,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들 제약사들이 오피오이드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과다 처방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뉴욕 주민에게 20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다면서 현재 주 재무국이 제약사뿐 아니라 유통업체와 판매처까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현재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대상에 포함된 제약사는 퍼티파마와 세클리 패밀리, 액티비스, 엘러간, 세팔로, 엔도헬스, 존슨앤존슨 등입니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뉴욕주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앞으로 법정에서 적극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오정남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전시회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10일 언론 행사를 시작으로 개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오정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세에서 열린 2019 IAA 예선 내일을 주행하다라는 주제에 걸맞게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혁신적인 전기차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특히 독일 브랜드들은 자국에서 열리는 행사인 만큼 공을 들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벤츠가 공개한 대중성 전기 밴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에 100% 전기로만 달리게 만든 최초의 밴을 소개한 것입니다. EQV 밴으로 명명된 새 벤츠 밴은 48분 이내에 805까지 충전이 가능해 매우 신속한 충전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전기자동차들이 배터리가 차지하는 공간 잡아먹기를 최소화해서 7명 내지 8명이 성차할 수 있도록 공간도 충분히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벤츠 전기밴이 셔틀용이나 쇼핑할 때 유용한 밴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현지 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서 교통체증이 많아도 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차로서 환경보호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대중용 차량으로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승용차 부분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는 컨셉트카 비전 EQS를 세계 처음으로 공개하며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비전 EQS는 전륜과 후륜의 각각 전기 모터와 차체 바닥에 일체화된 배터리를 통해 균형 잡힌 차량의 정석을 보여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257마력 상당의 최고 출력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은 4.5초 미만입니다. KBTV 뉴스 오정남입니다. 웨체스터 카운티에서 광견병에 걸린 라쿤이 하루 새 3명의 주민을 물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웨체스터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8일 포트체스터 지역 할스테드 에베뉴와 메디슨 에베뉴 코너에서 84세 여성이 라쿤에 물렸으며 75세 남성도 이 인근에서 라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윌렛 애버뉴에 거주하는 33살의 남성도 이날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라쿤에게 물렸습니다. 보건국은 수거한 라쿤에서 광견병 보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을 보여 라쿤에게 물린 주명 3명 모두 현재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이와 관련 공격적이거나 이상하게 행동하는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시 접근하지 말고 되도록 멀리 떨어져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국은 광견병에 걸린 라쿤에게 물리거나 전염 가능성이 있는 동물을 만진 경우 즉시 당국에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남부의 개신교 교회가 운영하는 자활단체가 노숙자들을 꿰어 강제 구걸 등 노예 노동을 시키고 돈을 착취한 사실이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검찰은 엘센트로에 있는 임페리얼 밸리 교회 소속 빅터 곤잘레스 목사 등 종교 지도자 12명을 강제 노동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곤잘레스 목사 등은 노숙자 그룹 홈을 운영하면서 노숙자에게 지급되는 복지 수당과 푸스템을 가로채고 그들을 거리로 내보내 구걸을 강요하거나 땅콩과 껌 등을 팔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숙자들은 일주일에 많게는 54시간 동안 구걸하고 구걸한 돈은 모두 교회에 바쳐야 했습니다. 몸이 아픈 입소자들은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룹 홈 창문은 열지 못하게 못질이 되어 있었으며 한 17살 입소자는 유리창을 깨고 탈출한 뒤 이웃집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수요일 밤 퀸즈랜드 애버뉴 선상을 달리던 대형 트럭이 교차로에 주차된 전선 수리 작업용 크레인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충돌의 충격으로 클레인 위에 설치된 작업용 철제 박스 안에서 신호등 교체 작업을 하던 59세의 전기기사가 박스에서 튕겨나와 땅으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 불법 전자담배를 제조 판매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위스콘신주 보안관은 11일 케노사 카운티에서 전문적으로 불법 전자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20세의 타일러 허피네스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허피네스는 종업원을 고용해 하루에 약 3,000개 내지 5,000개의 전자담배를 만들어 개당 $16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60대 가장이 부인과 아들을 총격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1일 LA 경찰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노스리지에 있는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가족들을 총격 살해하고 자살한 용의자는 60세의 가장인 에릭 러츠먼으로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이 남성은 LA시 검찰 소속 검사로 신원이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뉴욕시 중학생 15명 중 1명꼴로 전자담배를 사용해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뉴욕시 중학생 전자담배 사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중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담배 사용 경험 유무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의 6.7%가 최근 30일 이내에 사용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한우성 이사장이 이끄는 재외동포재단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되는 2019 재외동포재단 차세대 입양동포 지원 사업을 앞두고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의 권익심장 및 안정적 현지 정착,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의 정체성 정립 및 민족적 유대감 형성과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를 통한 상호 교류 및 연대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인 식당에 침입해 금품과 차량을 훔쳐다라는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필라델피아 경찰은 지난달 5일 필라델피아 스테이트 칼리지 내 한 식당에 침입해 음식을 훔쳐 먹고 현금 $3,000와 2016년형 인피니티 Q70L 차량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22살의 베일리 앵거를 체포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앵거는 뉴욕주 에릭 카운티에서 훔친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조사를 받던 중 강도 범죄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뉴욕주가 내달 9일로 성희롱 방지 교육 마감일로 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뉴욕주와 뉴욕시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업주들이 상당수여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주와 뉴욕시 정부는 성희롱 방지법 시행을 지난해 말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라면 성희롱 방지 교육을 직원들에게 내달 9일 전에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괴 교육위원회가 약 6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공립 학교들의 개보수 문제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민세가 또 당연히 따라서 인상되는 문제가 돼서 아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펠팍 유권자 협의회 권형만 회장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만입니다. 네. 자, 이제 펠팍 공립교회 정말 그 개보수가 정말 필요한지 그 실태는 어떤지 또 어떤 분들은 상당히 보수가 시급하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실태를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교육위에서 주장하는 대로 실제로 학교의 그 상태는 참 불량합니다. 심지어 이 비디오에 보니까 곰팡이 쓸은 데도 많고 창문이 망가진 데도 많고 화장실도 망가진 데가 많고 지붕이 누수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한 면으로 봐서는 수리가 시급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수리는 해야 되는 걸로 우리 주민들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수는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네.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이게 좀 누적돼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수는 필요한데 지난 4일 제 펠팍 교육위원회가 이 금액이요 6,110만 불 맞죠? 6,110만 예, 불 이제 집행안을 가결했습니다. 근데 유권자 협의회가 이 가결된 이 내용을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예, 첫째로 금액이 너무 과다합니다. 팔팍타운 창립 이래로 이렇게 큰 그 돈을 가결하거나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정부에서 물론 보조가 한 1,700만 불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러지만은 4,300만 불 이상을 주민들이 순수한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팔팍의 현재 실정은 그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첫째 우려가 되고 두 번째는 그러게 되면은 이제 그 매년 조세가 세금이 상승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세의 고통을 느끼고 이 타운을 떠나는 그러한 그 현상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조세 저항이라고 그럴 수 있죠. 네. 그 두 가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여파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왜 그럼 교육위원들은 결국 통과를 시켰을까요? 예, 물론 이제 교육위원들 나름대로 뭔가 그 사명감이 있으시겠죠. 그분들은 정말로 100%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도 이렇게 페이 받는 것도 없고 또 무슨 그 수당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00%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사명감에 불타서 학생들의 현실, 학교의 현실을 보고 사명감에 불타서 그러한 결정을 하셨으리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뭐 일부 좀 강성 그 교육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뭔가 그 타운 정부하고 그 동안에 그 많은 그 알력이 있어 왔거든요. 전 정권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그 알력에 대한 무슨 그 반발 심리로 좀 정치적인 그런 기득권을 이제는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그
감정도 혹시나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보시는 예. 그 내용도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시청자분들도 궁금한데 그렇게 많은 돈의 그 실제 사용 계획은 어떤지 좀 내용도 우리가 알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전체 6,100여만 불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이 그 학교 수리에 들어갑니다. 네. 4천여만 불 정도가 수리에 들어가고 나머지 2천여만 불 정도가 이제 증축에 들어가는데 네. 린드버그 초등학교에 교실이 12개가 지금 증축이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교실이 8개 정도가 증축이 되고 나머지는 다 수리 비용으로 이렇게 4천여만 불이 지출되는 걸로 지난번 공청회 때 교육위에서 발표한 그 도면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증축보다가는 유지 보수에 그동안의 관리 부재로 인해서 유지 보수를 하는 비용에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 나와주셔서 아주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우리가 또 구체적인 내용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우리 팔박 주민들이 투표하기 전에 네. 확실히 좀 이렇게 아셔야 되니까 많이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뉴저지 펠팍의 교육위원회가 6천만 달러를 들여서 공립학교 개보수하는 문제에 관한 이슈가 이제 등장함에 따라서 오늘은 특별히 펠팍 유권자 협의회 권영만 회장 모시고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